매일경제TV 뉴스센터 기술 돌풍 이어갑니다. 소니가 가상현실 헤드셋인 플레이스테이션 VR의 출시 시기와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늦어진 오는 10월이고요. 가격은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의 바이브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삼성의 기어 VR 등 주목받는 VR 기기의 가격과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각 기기별로 가격과 성능이 각양각색인데요. 특히나 삼성의 모바일 가상현실 헤드셋인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약 13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 헤드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요 가상현실 기기의 가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기기들이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 그리고 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리고 HTC사가 만든 바이브라는 제품이었는데요. 드디어 가격들이 모두 공개가 됐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제일 비싼 게 HTC사가 만든 바이브라는 제품이 799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오큘러스 리프트가 한국 돈으로 약 70만 원 정도 되고요. 가장 저렴한 게 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 4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비싼 HTC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헤드셋뿐만이 아니라 가상현실 안에서 손의 움직임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컨트롤러 2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방에 부착해가지고 나의 몸의 위치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위치 센서가 2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지만 그 구성품이 그냥 가상현실 헤드셋만 들어있는 거라서요. 뭐 컨트롤러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은 따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또 가장 대표적인 기기인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에는 가상현실 헤드셋, 그리고 위치 추적 센서 1개,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와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의 움직임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 구성품들이라든지 확장성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별로 일단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서 설명해 주신 가상현실 기기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큘러스라든지 HTC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요, P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제품들이 워낙에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 기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거의 100만 원가량 하는 PC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 같은 거는 아직 지원이 어렵고요.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즐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큘러스와 HTC사는요, 이 가상현실 기기랑 PC를 패키지로 구매해가지고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는요, 이 P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니의 대표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기기의 가격이 4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상현실 컨텐츠가 게임 쪽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현실을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큘러스라든지 HTC사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헤드셋 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나 게임 기기 따로 필요 없는 저가용 가상현실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오큘러스나 HTC사의 제품은 워낙에 고성능, 고가의 제품이었고요. 뭐 이제 스마트폰만 끼워가지고 볼 수 있는 모바일 가상현실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의 기어 VR이 되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을 끼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10만 원대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저장 공간도 적고 화질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가상현실 기기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몰입감 높은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LG에서도 최근에 LG 360 VR이라는 가상현실 제품을 공개를 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끼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보는 안경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 가상현실 제품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거운 착용감을 어느 정도 해소한 제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라는 1만 원짜리 아주 저렴한 기기도 있고요. 그 밖에 국내외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모바일 가상현실 기기들이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보다도 요즘에는 게임도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가상현실 쪽도 모바일 가상현실 시장이 오히려 더욱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VR 기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가상현실 산업이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네, 올해 워낙에 그 소문만 무성하던 가상현실 제품들이 모두 출시가 되다 보니까요. 요즘 IT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워낙에 초창기다 보니까 이 1세대 모델들이 크게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만큼은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격 자체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대중화가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기가 무겁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멀미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고요. 또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뛰어난 몰입감을 위해서는 화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1세대 제품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계속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이 될 거니까요. 차후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얼마나 개선하는지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런 가상현실 콘텐츠를 아주 장시간 동안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뛰어난 콘텐츠 개발이 얼만큼 성공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가 얼마나 히트되는지가 이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강연에는 이제 미래 트렌드, 전반적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 3D 프린터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도 볼 거고요.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직업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꼭 시간 내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가상현실 기기 즉 VR은 게임 업계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업체들은 VR 게임 기기 출시를 알리는가 하면 국내 게임 업체들도 연내에 VR 게임 출시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각 기업별로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니는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오는 10월에 출시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가전 분야의 부진으로 추락했던 소니가 구조조정을 마친 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VR 게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VR 게임 콘텐츠를 연말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산하의 오큘러스 리프트도 3월 VR 헤드셋의 출시에 맞춰 게임 타이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오큘러스의 합작품인 기어 VR용 가상현실 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월 가상현실 헤드셋의 출시에 맞춰서 전용 게임 콘텐츠 약 30개 정도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국내 게임 업체들도 현재 VR 게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VR 게임을 소개를 했는데요. 인기 PC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2를 활용한 프린세스 메이커 VR 버전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예정일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소프트는 지난해부터 투자를 단행을 하며 현재 VR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VR 개발 조직에 모바일 게임 개발 인력 상당수를 투입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VR 시장 자체가 열리면서 게임도 발빠르게 동반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정부가 2천억 원 가량의 VR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VR 시장을 함께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투자 전략 이어서 연관 지어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손채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VR 기기 신제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황준원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LG전자의 LG360VR 저가형 이 VR 기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저가형 가상현실 기기 시장의 변화와 성장성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성장 동력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이제 VR 기기를 이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LG도 내놓고, 그리고 애플도 조만간에 이제 내놓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의 제2의 경쟁 구도가 이제 VR 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으로 역시 이제 VR 기기가 상당히 좀 많이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연계 서비스로 인한 이제 신규 콘텐츠들을 상당히 좀 많이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랄지, 그리고 또 콘텐츠를 보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이나 교육 관련된 분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게임 관련된 부분, 뭐 조이시티나 M게임, 그리고 뭐 한비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VR 뭐 아예 그 사업부를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육 관련된 부분도 뭐 다양한 부분으로 일단 뭐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를 착용을 하고 뭐 교육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좀 더 원활해진다라고 하면 일단 뭐 게임이나 교육 관련된 분야 말고도 더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R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초창기 단계인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컨텐츠만 좀 보급이 좀 잘 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제2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 가상현실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올해 2016 이 CES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MWC 2016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VR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면서, 이벤트적인 부분이 끝나면서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도 있고, 아니면 그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VR 쪽에 대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VR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연동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VR 쪽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카메라와 컨텐츠가 제일 좀 중요한 그런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VR 판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 그 시장에서 잘 한번 눈여겨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내에서 최선어주 꼽아보겠습니다. 기술 돌풍 관심 종목, 오늘 칩셋 미디어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예, 칩셋 미디어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동사는 이제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설계 자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비디오 IP가 상당히 좀 많이 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방면의 제품에 적용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쪽, VR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드론 쪽이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칩 같은 AVN 칩 같은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IP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뭐 IP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적용 가능 업종이 상당히 좀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계속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3월 16일 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한 6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920원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7,220원까지 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한 6,9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선 고점이 한 8,000원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990원까지 앞선 고점까지는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뭐 6,4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술 돌풍 관심 종목은 칩스 미디어입니다. 오늘 주가 4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8%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며 7,520원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 가격 6,400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MB인골드 손창현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기술 돌풍이었습니다.